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과 기타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특성상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이를 애써 축소하거나 혹은 은폐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은 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손상을 주며 더 나아가 폭력 피해 여성들은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자살 선택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개인이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범죄 행위로서 피해자가 다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소로부터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자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신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상담소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 38개, 경기 54개, 강원 10개, 충북 9개, 전북 17개, 전남 13개, 경북 25개, 제주 4개 등 총 255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고 상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업무를 보시면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시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가정폭력 상담은 약 12만 건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에 이혼과 부부 갈등, 가족문제,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내용이 상담되었습니다. 한편 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한 조치로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아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수사와 법적 지원이 약 17%, 그 외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개의 경우 외부의 일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적 시설로서의 보호시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부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호시설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은 서울 11개소, 부산 3개소, 경기 9개소 등 총 63개소가 있으며 약 1000여 명을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업무를 보시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주요 업무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전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인도 등 의료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숙식 제공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 보호시설도 피해자 등에 대하여 일부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대상을 보시겠는데요. 보호시설 입소 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 구성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연장인데요.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간이 6개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피해 여성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 혹은 이혼소송 중, 기타의 경우가 약 57%로서 종전처럼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된 43%보다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보호시설 거친 후에도 이전과 같이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율은 매년 조금씩이지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보호시설의 역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퇴소 시 아내들의 거주 상황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종전과 같이 남편과 동거한다는 비율이 약 41%인 반면 독립하였다는 비율이 22%, 아는 사람 집에 거주한다는 비율이 16.9%, 타시설 혹은 재입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대책이 없거나 혹은 체념한 상태에서 다시 남편과 동거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정폭력을 겪고 보호시설을 경험한 이후 아내들의 거주 상황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학대와 관련된 사안을 보시겠는데요.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에게 수시로 말을 거는 등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혼 초부터 자주 다투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도 남편 A씨의 의처증 증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점점 아내에 대한 폭력 수위를 높였고 아내 B도 더 이상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근 가정폭력센터로 피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결과 남편 A와 아내 B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거의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가정폭력보호센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아내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온 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례도 이미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신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가 있던 남편의 상태가 아이가 생긴 후에도 호전되지 못하였고
참다 못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미 법률상 남남이 된 이후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은 여성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을 겪은 아내와 그 자녀의 보호시설 경험은 삶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경험이며 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난 것은 새로운 삶의 전환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시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며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 정서적인 회복을 위한 기회로서의 공간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자녀의 양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 경제적인 자립의 문제는 퇴소 후에도 여전한 점, 보호시설이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 등은 해결할 문제로 남습니다. 1366 센터에 대해서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 접수 및 긴급 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24시간 운영하면서 긴급 보호 조치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 교류 및 자원을 공유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